상가주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냥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게 낫는 건지, 아니면 경매로 기존 건물과 땅을 낙찰받는 게 나은 건지.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신축 건축비가 요즘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 건지, 그리고 경매가 싸 보여도 추가 비용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축이랑 경매 직접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게 더 이득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로만 보면 경매가 이깁니다. 단 조건이 붙는 거죠. 같은 입지, 같은 규모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대지 50평, 연면적 130평 내외의 지상 4층 상가주택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신축으로 짓는다면 토지 매입비 그리고 건축비를 더해야 합니다. 요즘 건축비가 평당 850만 원은 기본이라서 연면적 130평이면 건축비만 9억에서 1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토지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전체 사업비가 14억에서 15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그럼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같은 입지에 비슷한 규모의 노후상가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 대비 70에서 80% 선에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 10억짜리 건물을 7억에서 8억에 낙찰을 받고 전체 리모델링 1억 5천에서 2억을 쓴다고 해도 총 취득 비용이 9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선입니다. 신축 대비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결국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월세 수입이라도 취득 비용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단 경매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예상이 크게 초과하거나 명도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기는 전제 조건은 물건을 제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축 건축 비용 요즘 실제로 얼마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건축비 기준으로 계획을 짜시는데 요즘은 그 숫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상가주택 건축비가 평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었다면 가능했습니다. 근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25년,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평당 850만 원이 현실적인 범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마감 수준을 높이거나 지하층이 포함되면 평당 9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골조공사, 기초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세우는 것만으로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35% 정도를 쓰고요. 여기에 외장 마감이나 창호, 내부 마감, 설비, 전기 순으로 비용이 쌓이게 됩니다. 실내 마감 수준을 올리거나 시스템 에어컨, 엘리베이터 같은 설비를 추가하면 거기에 또 수천만 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추가적인 부대 비용들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공사비의 5에서 8% 수준이고 감리비가 또 별도로 1에서 3%, 각종 인허가 및 취득세 관련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산하면 건축비 견적에서 15에서 20%를 추가로 더 잡으셔야 실제 나의 총 원가 사업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연면적 130평 기준으로 현실적인 총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건축비만 8억 5천에서 11억,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약 10억 원에서 13억 선입니다. 여기에는 또 토지비가 별도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경매로 사면 건축비 없이 바로 수익이 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경매로 사면 바로 월세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낙찰가 외에는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추가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낙찰가에 취득세가 붙고 상가주택은 주거와 상가 비율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주거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 비율이 높으면 4.6% 상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낙찰가의 8억 기준으로 취득세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명도 비용과 기간은 손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사비 혐의로 100만 원 또는 많게는 300만 원이 나가고 명도 기간 동안에는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길면 2달에서 4달까지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노후상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합니다. 가볍게 손보는 수준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낙찰가에 더해야 실제 취득 원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낙찰가 7억짜리 물건이라도 취득세, 명도비용, 리모델링을 더하면 실제 투입 비용은 8억 8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싸게 보여도 이 계산을 안 하면 수익률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신축은 대출이 더 잘 나오나요? 경매가 더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구조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축은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건축 자금을 대출을 받고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토지 매입 시점에 토지담보 대출로 토지비의 50%에서 70%를 조달하고 착공 후에는 건축자금 대출이 추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준공 감정가를 기준으로 장기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초기 자기 자금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겁니다. 단 공사 기간 동안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면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건축주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경매는 잔금 대출 한 방으로 승부합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이 보통 1달에서 1달 반 정도 사이입니다. 그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찰가와 은행 감정가 중 낮은 금액으로 LTV를 적용해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보수적으로 60% 정도에서 70% 선이 현실적으로 한도입니다. 경매 대출의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고요. 단점은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면 보증금을 날리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력이 충분하고 처음부터 원하는 설계로 짓고 싶다면 신축이 맞는 거고요. 초기 투입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수익하고 싶다면 경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신축은 총 사업비의 30에서 40% 자기 자금으로 있어야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앞서 계산한 총 사업비는 10에서 13억 기준이면 자기 자금이 3억에서 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토지까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경매는 낙찰가의 30에서 40%까지 자기 자금으로 필요합니다. 낙찰가 7억이라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입니다. 신축보다 진입 문턱이 조금 낮은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축은 공사 기간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수익이 없고 이자만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초과, 공사 지연, 준공 후 공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 후 명도, 리모델링, 임차인 모집까지 빠르면 석 달, 길면 6달 안에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리스크 구간이 신축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단 권리분석 실수라든가 예상 외의 수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리스크는 오롯이 낙찰자의 몫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금이 충분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건물을 직접 설계해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신축이 맞습니다. 자기 자금이 제한적이고 빠르게 수익화가 목적이라면 경매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숫자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신축과 경매를 숫자로 직접 비교해 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 자금 규모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선택이 정답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로 건물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주택 경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